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잎에 발생하는 병해입니다. 근데 잎에 발생하는 병해들 대부분은요, 이 불안정균류예요. 불안정균류. 불안정균류는 무슨 균들이라고 했었죠? 그쵸. 유성세대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격벽이 있는 그리고 단순 격벽공을 가진 요런 녀석들을 우리 불안정균류에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격벽이 없는 녀석은 불안정균류에 안 넣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불안균류들이 다 잔항균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불안정균류에서 유성세대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안정균류가 아닌 걸까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불안정균류에서 유성세대가 발견된다고 해서 바로 뭐 잔항균에 속하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유성세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실험에서는 배양하여 유성세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수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대로 불안정균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불안정균류에 많이 남아있어요. 보통 실험에서는 확인하는데 실제 수목에서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는 뭐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저것처럼 그런 경우들 때문에 불안정균류에서 더 이상 뭐 유성세대로 간다, 뭐 유성세 발견된다고 해서 잔항균으로 간다든지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배워봐야 할 때 부분, 이제 불안정균류 중 이 총생균강에 의한 잎병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아까 줄기에 대한 병이 봤었고, 이번에는 이제 잎병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부분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은, 제가 한 줄의 문장을 알려드릴 겁니다. 거기 앞자리를 따서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세르코스에 의한 병.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은, 자, 요겁니다. 208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느 삼포 무명회 벗소 배족대 모두 멀지. 이렇게 외우세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삼포란 무명을 왜 벗냐? 배족대 모두 멀지. 배족대 모두 멀지.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삼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쭉쭉 외워주세요. 자, 폰 보시면은 느 삼포 무명 외벗 소 배족대 모두 멀지. 자,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느 삼포무명 외벗소 배족대 모두 멀지는 뭐냐? 이 세르코스포라에 의한 병입니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험 문제 때 뭐 예를 들어서 삼나무 붉은 마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러니까 이 붉은 마름병과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워낙 많아요. 얘만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포플러 갈색무늬병, 월동 1차 전염원이 잔항각이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대표적인 특징이 사실 그렇게 뭐 특출난 특징, 뭐 남들과 비교해서 확연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앞 글자 외우셔서, 자, 다시 한번. 느, 삼포, 우명, 외, 벗소, 배족대, 그 다음 뭐라고요? 모두, 멀쥐. 자, 이렇게 알아가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만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포플러 갈색무늬병, 월통 1차 전염원이 잔항각이다. 자, 이런 부분들. 벚나무 갈색무늬구멍병, 얘도 마찬가지로 월통호 1차 전염원이 잔항각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이 세균성 구면병과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죠. 이 갈색무늬구면병이랑. 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외워가시고요. 그리고 병원균의 이 학명이 다릅니다. 마이코스페를라 속이에요. 마이코스페를라 속.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모과나무도 마찬가지로 월동 1차 전염원이 잔항각이고,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싶다. 나는 다른 걸 하고 시간이 좀 남았다 하시면은 그때 요 내용들과 그때 이 학명들을 한 번씩 봐주세요. 학명들을 보실 때도 보통 이 슈도 세르코스포라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간 녀석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모가나무 전문이병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 삼나무 붉은 마른병도 페셀로라입니다. 페셀로라. 자,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도 나눠서 이렇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총생군경에 의한 병, 입병, 세르코스포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이 코리네스포라입니다. 코리네스포라는 하나예요. 무궁화 전문입병 하나입니다. 코리네스포라 속이고, 자, 그 다음 기타 총생균에 의한 병인데 이 소나무류 갈색무늬 입마른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나무 갈색무늬 입마른병 이런 것도 있다. 자, 세르코스포라 느 삼포무행 외웠소. 배족대 모두 멀지. 코리네스포라 이 무궁화 전문입병 이렇게 하나가 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 자세히 알아가셔야 되는데 세르코스포라에 의한 병의 특징. 일단 총생균강이고요. 불안정균 아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르코스포라 한 속이었으나 페셀로라, 슈도세르코스포라, 그도 아까 마이코스펠라 등 20개속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거 전체를 일단 여기서는 세르코스포라에 의한 병으로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분화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2폐 병원체고요. 어린 줄기도 치매를 하고 유성세대는 모든 잔항균, 소방잔항균강에 속하는 그렇죠. 이 마이코스펠라 속입니다. 자,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 모가놈 전문이병, 포플러 갈색무늬병 요 3개. 아까 뭐라고 했었죠? 월동을 1차 전염원이 잔항포자, 잔항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문이병, 갈색무늬병 모두 처음 병반과 이후 생기는 병반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커진다. 이런 얘기고요. 코리네스포라도 총생균강이고, 자, 얘는 이 병원균 자체에 좀 특징이 있어요. 붕생표사 경이 길고 분생포자도 큽니다. 그래서 진단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무궁화병, 제가 무궁화 전문이병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나머지로 추가적으로 이 가죽나무, 순비기나무, 황매화 요거까지 여러분들 알아가시죠. 지금까지 요것만 좀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가죽나무나 순비기나무, 황매화에서도 이 코리네스포라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순비기나무 무슨 병, 황매화 무슨 병, 그리고 가죽나무 무슨 병, 그리고 무궁화 전문이병, 그리고 또 다른 게 나왔다. 근데 이 다른 게 어디 소속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이 4개, 어쨌든 가죽나무, 순비기나무, 황매화나무가 나왔으니까 이 4개를 빼시고 이 나머지 1개를 고르시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자, 다음 총생균강 배웠으니까 뭐또 배워야겠죠? 유각균강인데 유각균강 같은 경우에는 자,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여러 애들이 있습니다. 마르소니아 속, 그리고 엔토모스포리움 속, 그 다음에 페스탈로티옵시스 속, 홀렉토트리쿰 속, 그 다음에 엘시노에, 그 다음에 세토리아 및 스페렐룰리나 속, 이렇게 6가지로 볼 수 있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르소니아, 포참장. 마르소니나 포참장입니다. 포참장. 네, 포참장. 그 밑에 애들은 엔토모스프리움에 의한 속이 그런 병이어가지고 이 마르소니나 같은 경우엔 포참장. 우리 표창장 봤다 할 때 그 포참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고요. 포플러류 전문 입떨림병, 참나무 갈색 둥근 무늬병, 장미 검은 무늬병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중에서 보실 만한 거는 이 장미 검은 무늬병의 마르소니나 중 유일하게 이 잔항반으로 활동하는 녀석이 장미 검은 무늬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모스포리움. 이 엔트 들어가면 뭐라고 했었죠? 그쵸. 곤충과 비슷하게 생겼다. 병원균이. 그래서 홍가시 전문이병과 체진목 전문이병, 이 두 녀석이 엔토모스프리움에 의한 병입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다음 중요한 녀석이죠. 또 이 페스탈로티옵시스에 의한 병. 이거는 은삼과 동처리.
은삼이와 동철이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은삼 동철에서 은행나무 입마름병, 삼나무 입마름병, 철쭉류 입마름병, 동백나무 겹둥근 무늬병. 다 입마름병인데 동백나무만 겹둥근 무늬병이다. 자, 요런 거 여러분들 외우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페스탈로티시스에 의한 병이고, 자, 다음은 콜렉토트리쿰입니다. 콜렉토트리쿰. 콜렉토트리쿰은 이 탄저병의 병원균이에요. 탄저병. 우리 예를 들어서 밭농사 지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고추탄저병이죠. 고추탄저병. 예, 이게 뭔가 탄 것처럼 그렇게 병환부가 변하는 것. 이것을 탄저병이라고 하고요.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로봇 발음으로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로봇 발음. 자, 한번 해볼게요. 오사, 개동, 오버.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사, 개동, 오버.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고, 사실 저는 이거를 외우기가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제 이제 본가가 개동이거든요. 이 개자는 아닌데, 이 개자거든요. 근데 본가가 개동이고, 5번은 외우기 쉽고, 예전에 제 친구 이름을 따서, 모모 사단 이렇게, 예, 제가 거기 또 친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모 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호사, 개동, 오버, 이게 굉장히 외우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탄저병, 사철나무 탄저병, 오돈나무 탄저병, 동백나무 탄저병, 개암나무 탄저병, 버즘나무 탄저병, 호사, 개동, 오버. 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점은 호두나무 탄저병 같은 경우 탄저병 중 유일하게 자난각으로 월동을 한다. 자난각으로 월동하고, 이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콜렉토트리쿰에 의한 탄저병이긴 한데, 이 항명이 굉장히 다 여러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피오그 노모니아, 이 호두나무 탄저병이라든지 아니면 사철나무 탄저병, 예, 그리고 뭐 이 버즘나무 탄저병 정도는 여러분들 따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즘나무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7회인가 6회인가의 그 2차 실기 때도 나왔던 이력이 있는 그런 병입니다. 얘는 1차 필기 때도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뭐 특징으로 해서 나오긴 했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리셨다. 근데 오히려 다른 거를 더 저는 신경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 특징 하나하나 하시려다가 다른 거 제대로 체계를 못 잡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시는 것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엘시노에 의한 병입니다. 얘는 더댕이병을 일으키고요. 두릅나무 더댕이병을 일으킵니다. 엘시노에 아랄리에, 네, 이렇게 있고, 또 오동나무 새논 무늬병도 엘시노에 의한 병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 카페에서 그 문의 주시긴 하셨는데, 엘시노에 의한 병 등등 해서 지금 수목 그 향문사죠. 그죠? 향문사 신고 수목 병리학. 예, 여기에 4판의 내용에 의거해서 지금 요거를 좀 나열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좀 헷갈리시지 않게 나눈 거니까 이게 최신화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이 셉토리아입니다. 셉토리아에 의한 병. 셉토리아, 오늘밤 가자. 오늘이 아니고 오늘밤. 자, 셉토리아, 오늘밤 가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요. 갈래 말래. 오늘 밤 가자. 너 갈래 말래. 요렇게까지 하면 이거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5자부터 보죠. 오리나무 갈색무늬병, 오. 느티나무 휘벌무늬병, 느. 밤나무 갈색무늬병, 밤. 오늘 밤. 그 다음에 가죽나무 갈색무늬병, 가. 사장나무 갈색무늬병, 자. 그 다음에 갈래 말래라고 한 건데, 가래나무랑 이제 말채나무. 그래서 갈래 말래. 그래서 셉토리아, 오늘 밤 가자. 갈래 말래. 이렇게 외우시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만이라도 알고 그 다음에 가시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다음 중요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병해 중에서 중요한 병들. 바로 첫 번째 소나무류 잎달림병입니다. 소나무 잎달림병. 이 로포데르미움 SPP가 이제 병원균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15년생 이하의 어린 잣나무에서 발생하고요. 병원성이 매우 약하거나 죽은 잎에 서식하는 부생균이라고 합니다. 자, 뿌리병해 할 때 우리가 병원성 약한 애들 뭐라고 했었죠?
병원성 우전병이 아니고, 그렇죠. 기주우전병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로포데르미움 세디티오선만. 로포데르미움 중에서 이 세디티오선만 유일하게 소나무류의 당년생 잎을 감염하는 병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병원성이 약한데 얘만 좀 병원성이 세다는 거예요. 세디티오선만 가져가시고 3월, 5월에 묵은 잎의 3분의 1 이상이 적갈색으로 변하며 대량으로 떨어집니다. 이 소나무 잎떨림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잎이 떨어질 때가 아닌데 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칠렵수 얼룩무늬병 필로스티타 파비에 이런 게 있고 봄비를 맞으면 잔황포자가 방출되면서 1차 전염원이 되고요. 병든 잎의 붕생포자각에서 형성된 분생포자가 2차 전염원이 되는데 병의 확산은 대부분 빗물에 의해 전파되는 분생포자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뭐가 내립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왜 위험하냐면요. 비가 왜 위험하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포자를 막 내뿜었어요. 이 버섯에서 예를 들어 포자를 막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포자가 막 날아가가지고 이 나무에 붙었어요. 이렇게 나무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일부 포자애들은 이 나무의 기공이나 아니면 이 줄기에 있는 피목이나 등등 여러 상처 부위를 통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애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잎의 앞면에 이제 달라붙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개구부가 없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못하겠죠. 지적 침입도 가능하긴 하지만 잘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자, 이러던 와중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 이 녀석들이 쓸러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거 좀 과장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포함된 이 빗물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녀석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토양으로 흡수가 되겠죠. 빗물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토양에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물을 빨아들일 때 얘네도 같이 올라가든 아니면 얘네도 뿌리에 달라붙어서 다시 가든 해서 얘네가 이제 병원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곰팡이들이 어느 정도 감염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속들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소니나 및 엔토모스포리움에 의한 병 특징은 유성세대 모두 잔황균, 반균강에 속하는 이 디플로카폰 그리고 드레파노페지자 속이다. 이런 거는 외워두시고요. 분생포자는 무색의 두 세포인데 위세포와 아래세포가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경우가 많다. 위세포랑 아래세포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다는 거죠. 분생포자반은 표피 아래에 형성된 후 성숙하여 표피를 찢고 나출됩니다. 엔토모스포리움 속의 분생포자는 곤충을 연상시키는 매우 특이한 모양이다. 이 엔트모 이 말이 곤충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 페스탈로티오시스 속에 의한 병 특징. 얘네는 유성세대로요. 잔황균 각균강에 속하는 렙투 타입이랑 그리고 브루멜라 요 속 두 가지 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생포자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앙에 세세포가 착색되어 있어요. 중앙에 세세포가 세포 3개가 착색되어 있고 양쪽의 세포는 무색이며 부속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3개가 있고 좀 이렇게 착색이 되어 있고 양쪽의 세포는 무색입니다. 무색이고 부속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분생포자반은 표피 밑에 형성되며 대개 표피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분생포자반은 표피 밑에 형성되며 대개 표피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다습하거나 비가 오면 표피 조직이 찢어지면서 분생포자가 포자덩이 뿔로 분출하게 됩니다. 자, 그냥 있을 때는 표피는 찢어지지 않지만 이게 습하거나 다습하거나 비가 오게 되면 표피 조직을 찢으면서 얘네가 성장해서 나온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은삼, 동철, 은행나무, 삼나무, 동백나무, 이 철쭉 요거 제외하고도 북나무, 계양나무, 다정큰나무 쭉
에서도 발견이 되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자, 다음 콜레토트리쿰 속. 이거 탄저병이었죠. 얘네는 유성세대는 잔항균 각균강에 속하는 이 글로메렐라 속입니다. 거의 수목의 잎 줄기 과실에서 발생을 하고요. 기주에서 흙갈색이 움푹 들어간 병반을 형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분생포자 반 내에 강모를 형성하는데 환경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특징도 알고 계시고, 엘시노이 속. 유성세대는 잔항균 화문에 속하고 이 더댕이병을 일으킵니다. 무성세대는 스파셀로마 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토리아 속 및 스페룰리나 속에 의한 병 특징. 분생포자각은 병반의 조직에 묻혀 있고요. 윗부분에는 표피를 뚫고 열려있는 머리구멍이 있습니다. 주로 잎에 작은 전무늬를 형성하고 잎자루나 줄기는 거의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토리아 속 및 스페렐룰리나 속 같은 경우에는 잎자루나 줄기는 거의 침입하지 않지만 아까 이 콜레토트리쿰만 해도 이 줄기를 침입을 하죠. 네. 각각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발생하는 주요 입병들이 있어요. 뭐 담자균에 의한 병들, 뭐 타르전무늬병, 흰가루병, 그을음병, 그 이외에 중요한 녀석들이거든요. 이 녀석들이 오히려 이런 얘들은 이제 총론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고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얘들은 이제 강론,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